당신의 삶의 잔잔한 물가와 같은 평온함이, 당신의 삶에 쉴 만한 푸른 초장과 같은 쉼이 오늘 하루도 가득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영상 시청 후 마음에 울림이 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좋든 싫든 언젠가는 찾아오는 인간관계의 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분명히 친하게 지내고 속마음도 다 공유한 사이인데 어느 순간 멀어지게 된 지인이 있을 것입니다. 딱히 멀어질 이유도 싸운 일도 없는데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경우도 많죠. 단순히 만남을 하지 않아서 멀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멀리 있어도 마음을 나누고 애틋한 관계가 있는 반면 자주 만나는데도 뭔가 벽이 생긴 듯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끝나가고 있다는 신호 5가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영상 끝에 이런 관계의 끝이 찾아올 때 대처하는 현명한 방법에 대한 지혜도 있으니 끝까지 영상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의미 없는 질문이 늘어나기 시작할 때. 의미 없는 질문이 늘어간다는 것은 그 사람과의 대화나 자리가 불편해지고 어색해진다는 뜻입니다. 절친한 친구 혹은 연인 사이에서는 카페에 단둘이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그 시간이 정말 편안하고 휴식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관계의 끝에 있는 사람과의 자리는 어딘가 어색하고 불편하여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의미 없는 질문을 쏟아내게 됩니다. 심지어는 질문을 쏟아내다가 했던 질문을 또 하게 되고 냉랭한 분위기가 찾아오는 적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무의미한 질문이 난무하게 되면 점점 그 사람과의 자리를 피하게 되고 결국 관계의 끝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또 만나면 즐거운 감정과 애틋함으로 다시금 마음을 나누는 사이가 될 수 있으니 모든 사람들과 안 좋게 끝낼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만남을 자제하고 멀어지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 연락하기가 꺼려지게 될 때. 연락하기 꺼려지는 사람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자기 자랑을 과하게 하는 사람,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 징징거리는 사람이 대표적입니다. 우선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은 나 이번 달에 얼마 벌었어, 우리 자녀가 어디 대학 갔어, 어디 취직했어 등등이 있습니다. 한두 번 말할 때는 축하해주고 기뻐해 줄 수 있지만 만날 때마다 자랑질만 늘어놓는다면 들어주는 것이 고역이 됩니다. 또한 만날 때마다 돈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그 돈을 빌려주고도 잊어버릴 수 있을 정도라면 상관없겠지만 대부분 돈으로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고 단호히 거절하지 못하면 오히려 매정한 사람으로 취급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도 때도 없이 징징거리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징징거림과 진짜 힘들어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너무 고단하고 힘들어서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지인이 있을 때는 옆을 지키면서 토닥여줘야 하지만 하등 쓸데없는 걸로 매사에 징징거리는 사람들은 경계를 해야 합니다. 그 징징거림을 다 듣고 있으면 나 자신이 감정 쓰레기통이 되며 피폐해질 뿐이기 때문입니다. 연락하기가 꺼려지고 만나기 애매한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에 힘 빼지 말고 현명하게 정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나를 바꾸려고 하며 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하려 할 때. 처음에는 대등한 관계였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나를 조정하려 하고 바꾸려 하고 나보다 높은 위치에 서 있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교활한 사람들이 많은데 처음에는 나에게 인간적으로 착하게 대해주다가
어느 순간 나를 이용하려 하고 조종하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런 것을 가스라이팅이라고도 하는데요. 얼마 전 연예계에서도 연인 사이의 배우 중 여성 배우가 남성 배우에게 가스라이팅을 하여서 사회적인 논란이 된 적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 연인이라는 동등한 관계였지만 시간이 지나 위아래가 생기며 복종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가스라이팅의 가장 큰 위험은 나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타인이 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도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타인의 진심 어린 충고나 조언은 분석하고 받아들일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복종이나 조종을 하려 한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 이유 없는 짜증이 늘어갈 때 만나기만 하면 짜증부터 늘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짜증을 들어주는 것만으로 짜증이 나는 상황인데 이런 사람들은 더 나아가 나의 행동 하나하나에 태그를 걸고 짜증을 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비 오는 날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면 들어오자마자 무슨 비 오는데 만나자고 해 짜증나게 이런 말들을 달고 삽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나랑 만나기 싫은가? 싫으면 나오지 말지 왜 나왔지? 등등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짜증은 또 다른 짜증을 낳고 듣는 사람의 생각마저 부정적으로 만들어버리는 악한 행동입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특히나 부정적인 감정은 독한 바이러스와 같이 쉽게 전염되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내 주변에 만나기만 하면 투덜대고 짜증내고 화를 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의 만남을 지속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나에게 아주 큰 마이너스가 되니 빠르게 손절하고 차단하는 것이 현명한 행동입니다. 다섯 번째,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것이 없어졌을 때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여기서 기대하는 것은 도덕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제 더 이상 저 사람에게 도덕적인 행동이나 말을 기대할 수 없어. 저 사람은 부도덕해서 나에게 유익이 없어.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길에 침을 뱉는다든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린다든지 식당 종업원에게 반말하고 약해 보이는 사람을 하대하는 행동들 말입니다.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까맣게 물든다는 것인데요. 부도덕한 사람 옆에 있으면 서서히 물들게 되고 설령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나도 똑같은 사람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버닝썬 사건을 아시죠? 그 사건에서 그 카톡방에 있던 사람 몇몇만이 범죄를 저지른 것인데 그 카톡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내 주변에 어떤 사람으로 채워져 있는지가 내 인생에서 그만큼 중요합니다. 따라서 부도덕하고 몰상식한 사람과의 관계는 하루빨리 정리하는 것이 현명한 지혜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관계에서 끝이 보이는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5가지의 징조를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스스로가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된다면 타인으로 하여금 손절당하게 되고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주변에 이런 징조가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굳이 안 좋게 싸워서 끝내지 말고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어 한두 번 안부만 묻는 사이로 만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대개 이러한 사람들은 싸우거나 안 좋게 헤어지면 다른 사람에게 뒷말을 하고 이간질을 하여
오히려 내가 해명하고 오해를 풀러 다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인간관계를 지혜롭게 헤쳐나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것을 잘합니다. 분명 그 노력 속에 행복한 결말이 있을 줄 확신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잔잔한 물가 쉴만한 초장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